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닫힌 집합과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열린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예전에 여러분 닫힌, 열린이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클로즈드 인터벌 또는 이제 오픈 인터벌이라고 해가지고 이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텐데요. 이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닫힌 집합, 열린 집합 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극히 일부분인데요. 우리 좀 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닫힌 집합, 열린 집합, 이렇게 이 집합이라는 것이 이제 닫혔거나 열렸거나 그런 것을 어떻게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더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는지를 매트리스 스페이스에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클로즈 셋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이번엔 오픈 셋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면서 앞으로 내용 전개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일 거고, 이 내용을 모르면은 앞으로의 내용을 전개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상수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은 이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은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의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매트리스 스페이스가 좀 주어집니다. 매트리스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매트리스 스페이스의 이미의 집합 S에 대하여 음, 우선 설명하기 전에 이 집합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집합 S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 정의를 하고 싶은 거 무엇이냐면요. 내점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정의를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내점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기에 제가 원소를 임의로 하나 찍습니다. 자, 이렇게 원소를 임의로 하나 찍었어요. 원소를 이미 찍었을 때 이 X의 아주 작은 근방을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이 X의 아주 작은 근방이 원래 집합 안에 쏙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으면 제가 내 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합이 제가 파란색 색칠한 이 집합에 이제 레디어스 이 엡실론이 존재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작은 공방 그 X를 중심으로 한 아주 작은 그 오픈볼을 잡아가지고 그 오픈볼이 이 집합 S로 쏙 들어온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이 X라는 이 지점을 제가 부르기를 내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내 점이 아닌 것도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있죠. 제가 여기에서 이제 포함시켜 놓은 여기다 2점이 있습니다. 딱 여기 경계에 있는 이 지점 봤을 때는 이 경계에 있는 집합 어 이번에는 y라고 해볼까요? y에 대하여 이 y에 이미 엡실론 근방의 이제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근방의 이제 볼을 잡더라도 결론적으로 이 제가 잡으면 이 볼이 절대로 집합 S로 쏙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엡실론이 아무리 작은 걸 들고 와도 이제 1억분의 1, 이제 1헬분의 1 이렇게까지 이제 되게 작은 엡실론을 가지고 오더라도 절대로 집합 이 Y를 중심으로 하는 이 볼 같은 경우는 절대로 S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Y라는 점은 몇 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점이라는 것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몇 점은 자, S의 이제 원소 X에 대하여 이것이 불리기를 몇 점이라고 인테리얼 포인트 오브 S 라고 말할 때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당연히 그 S 안으로 쏙 들어올 수 있는 그 볼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X를 중심으로 하고 이제 반지름이 이제 엡실론이 볼이 있는데 그 들어올 수 있는 엡실론이 존재하면 되겠죠. 네, exist 하기를 파스티브 이제 엡실론 존재해서 서시트 하기를 X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이제 엡실론이 이 볼이 S 안으로 쏙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여기 집합 X를, 점 S를, 원소 X를 내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만약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면은 이 원소 X는, 이 발음이 되게 힘드네. 원소 X는 이제 내점이 되는 거고, 이 원소 X를 갖고 있는 이 집합 S는 바로 이제 네이버후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음, 이러한 경우에 S는 불리기를 네이버후드 오브 X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근처 막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냥 저는 편하게 네이버후드라고 편하게 부를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기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int of s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서적마다 자 이것을 부르기를, 표기하기를 s0 또는 뭐였지? s에 이제 인티리어의 i를 이 지수 이 위쪽에 올려가지고 쓰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게 편하게 이제 int s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자, 이 집합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요, 이 위에서 정의했던 이 내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이 집합을 이제 int s라고 제가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내점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픈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픈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인테, 인테리어 이제 S 이것이 S를 만족시킬 때 우리는 이제 오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리고 순간 까먹은 뻔했네요.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이름 부르는 것들 얘기를 해줘야겠죠. 자, 이것을 부르기를 당연히 써있겠지만 그냥 에세이 인테리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죠? 자, 용어 정의니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 인테리어, 그러니까 인트 S랑 이제 S가 같다 라고 한다면요,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집합 S가 있었을 때 집합 S에서 이게 과연 여기는 원소 X를 찢습니다. 그 원소 X가 과연 이제 내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인트 S랑 이제 S가 같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점이 내점이라는 거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점이 내점을 만족시킨다면은, 그랬을 때 집합 S를 이제 부르기를 오픈셋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셋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석하면은 당연히 다 알겠지만 열린 집합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음. 자, 열린 집합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되게 정의는 되게 간단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어느 내점이라는 것이 정의는 무엇이냐면 내점, 그 점으로부터 이제 아주 작은 근방에 이제 볼을 생각해서 그 볼이 이제 S 안에 쏙 들어오면 된다. 그 들어오는 볼이 존재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점을 내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요. 모든 점이 내점이다. 이 집합에서의 모든 점이 내점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집합은 오픈셋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 예시를 보면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예전에 그 오픈이라는 거가 들은 말이 이제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오픈 인터벌. 더 이제 넓혀가지고 오픈 볼. 과연 이것은 이제 오픈인지, 오픈셋인지, 아니, 오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픈이란 말과 이제 오픈셋이란 말은 이제 동치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공간을 얘기해야겠죠. 똑같이 이제 매트릭스 스페이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BVR. 그러니까 이 중심이 V이고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 친구, 그러니까 오픈볼은 오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하는 것이 오픈볼이 오픈셋이다 라는 얘기도 똑같은 거죠. 음. 어,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만이 왜 이것이 오픈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단순히 그냥 이거 정의는 당연히 그 중심으로부터 이제 거리가 R보다 떨어진, R보다 작은 그런 X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냥 오픈볼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그냥 강제로 붙였거든요. 여기서 왜 오픈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의미가 잘 드러날 것입니다. 이 친구가 오픈셋이거든요. 자, 왜 그런가요?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증명을 해봐야겠죠. 음, 간단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볼은 오픈셋이다. 생각보다 이거 많이 쓰이거든요. 음, 일단 증명에 앞서서 지금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요. 지금 중심이 V고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R인 오픈볼이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의로 제가 여기 주어졌을 때 당연히 반지름은 R이 될 거고 지금 제가 중요한 거 무엇이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오픈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임의의 점에 대해 모든 점이 이제 인트다. 모든 점이 4점이다 라는 것을 보이고 싶거든요. 모든 점이 4점이다는 것을 보이고 싶다면요. 그 점으로부터 이제 아주 작은 근방에 이제 볼을 잡아가지고 그 볼이 이제 끼어 들어온다. 그 볼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그 볼을 되게 이렇게 작게 잡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X 같은 게 이렇게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되게 경계 주변에 너무 다가갔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반경을 잘 잡아야겠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경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지금부터 해봐야겠죠. 어떻게 제가 해보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R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 이렇게 R이 있었을 때 R에서 이만큼의 이제 거리를 그러니까 R부터 이제 V와 X 사이 이 두 개의 거리를 빼가지고 우리는 진정으로 반경을 제가 지금 어느 색을 배치해야 되나? 자, 이만큼의 제가 반경을 빼가지고 실제로는 반경을 제가 지금 연두색을 칠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 제가 설정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친구를 제가 만약에 엡실론을 잡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볼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을 이제 그려주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절대 이 집합 S 안으로 쏙 들어온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V 오브 R에 있는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자, 반지름의 잡기를 이제 엡실론이라고 제가 칭할 건데요. 자, 칭하기를 어떻게 얘기하게 될 것이냐면요. 저기 전체 길이 아래, 그 반지름의 길이 아래에다가 이제 X하고 V 사이의 이제 거리를 빼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거보다 더 작게 잡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런 듯이 얘기한다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오픈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중심이 이제 X이고 반지름의 엡실론이 이 볼이 저 오픈 볼 안에 쏙 들어온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지금부터 이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보이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제 임의의 원소에 이제 y가 있다고 했을 때 이 y가 여기로 이제 여기 원소가 된다 라는 것만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은 가장 간단하겠죠. bx 엡실론의 원소 y에 대하여 일단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여기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v하고 r 사이의 이제 거리를 v라고 나 지금 현재 그 y라는 점과 이제 중심으로부터의 이제 거리를 여러분들이 재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리를 재봤습니다. 거리를 재는데
이 상태로 이 거리를 논하기는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면요. 삼각분원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합 x, 점을 x로 도입했잖아요. x를 중간에 거쳐서 가도 되겠죠. 그거보다 당연히 왼쪽에 있는 값이 더 작거나 같을 거니까. 자, 이 값은 이제 y와 x 사이 거리, 그리고 이제 x하고 v 사이 거리를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y가 이제 중심이 x이고 이제 반지름의 엡실론이 그 오픈 볼 안에 들어오니까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두시면 될 거고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 무엇이냐면요. 엡실론에다가 지금 이 친구 더한 거잖아요. 엡실론에다가 이 친구를 이제 더해준 거는 이제 r이 된다라는 것을 엡실론에 우리가 설정한 거에 비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r이 되고요. 지금 주어진 걸로 보자면요. y하고 이제 v 사이 거리가 이제 r보다 작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무엇이냐면요. y가 중심이 v고 반지름이 r인 이 볼 안에 들어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제 bx 오버 엡실론이 이제 EV 오브 R에 이제 들어온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클레임이 이제 증명이 완료되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증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픈 볼이 이제 오픈셋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말한 건 제가 오픈 볼이라 했으니까 애초에 오픈 아니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고요. 왜 오픈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명이 필요했고 왜 오픈인지를 보였으니까 제가 이름을 왜 오픈 볼이라고 부르는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시들을 보다 보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되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0보다 큰 실수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픈입니다. 자, 그 이유를 물어보시다라고 한다면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설명할 게 없어요. 이렇게 제가 0보다 큰 이런 구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제가 x를 잡게 된다면요. 이 x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반경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 그냥 당연히 그냥 0보다 0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오도록 이런 듯이 반경을 잡아버리면 될 것이니까 너무나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설명할 그림으로도 설명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그냥 글로 한 줄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따라서 이렇게 오픈인 것을 하나 보게 되었고요. 이번에 오픈이 아닌 것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0부터 1까지 이제 인터벌인데 1을 포함시켜 볼게요. 1을 포함시키는 순간 이 친구는 오픈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써주셔야겠죠. 그 이유를 쓰자면요.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구간을 0을 이제 포함하지 않고 1은 포함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을 잡았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지점 어디일까요? 1이죠. 1이 절대 내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렸다는 것을 오픈이라는 것을 못 드시냐면은 모든 점이 내 점이 되는데 1이 내 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집합 S로 이제 표기를 한다면요. 제가 S를 이렇게 나타내게 된 거고 여기서 무엇을 하게 될 거냐면 1이 문제니까 1 주변으로 이제 엡실론 근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엡실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엡실론에 대하여 절대로 이 S 안에 쏙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벌, 오픈 인터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1로부터 엡실론 근방이 절대로 이제 S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1이라는 이 점은 int S가 아니다. 그게 몇 점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픈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자, 네 번째로 좀 중요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 전체집합. 유리수 집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클로스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벌써부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유리수 전체집합은 클로스가 아니에요.
그냥 극한이 이제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극한이 이제 유리수 안쪽으로 쏙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완비성에 비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제 이 친구의 바 씌워가지고 이제 유리수가 돼야지만이 우리는 이제 오픈이라고, 클로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건 알이 나왔죠. 따라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픈도 아니, 이 클로스는 아닌데요. 이거니까 클로스는 아닌데, 이 친구도 더 재밌는 것은 오픈도 아니에요. 자, 왜 오픈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게다가 어떤 정도 알 수 있냐면요. 이 유리수 집합에 이제 인트 이렇게 계산해 보신다면은 이 인트가 자체가 이제 공집합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제 인트랑 이 Q가 절대 같을 수가 없겠죠.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자, 이렇게 실수가 있었을 때, 실수 안에서 제가 이렇게 유리수 아래 잡아요. 자, 유리수 아래 이렇게 잡아버리다면은 유리수 아래 이제 중심으로 이제 엡실론 근방에 이제 볼을 잡는 순간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구간 안에는 절대 무조건 유리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 안에 절대로 그냥 무조건 유리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 좀이라니까 지금 이 제가 말한 이 구간은 절대로 다시 이제 유리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좀 더 엄밀하게 서술하자면요. 그냥 이 자체를 그냥 설명하면 되잖아요. 유리수 아래 대하여 모든 이제 유리수 점에 대하여 이제 그리고 아무 엡실론 이제 근방을 잡아보더라도 이 근방이 다시 제대로 이제 유리수로 쏙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인테리어가 없다, 내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사실을 같이 확인 한번 해봤고요. 이거는 되게 예시가 중요하다 보니까 몇 개 예시 더 보도록 할게요. 되게 좀 그냥 제가 문제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예시를 좀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집합 S를 이제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요. 2차원 예시인데요. 2차원. X, Y인데 이제 두 개 이제 곱한 것이 이제 0보다 크다.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상을 그려보신다면 X축과 Y축이 있었을 때 이 경계를 포함하지 않고 제가 색칠하는 이 1사원면과 3사원면은 이제 뭐 있는 모든 점들을 만들어주기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오픈이 맞습니다. 자, 오픈인 것을 지금 살짝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증명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점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모든 점이 내 점이라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냥 별거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오픈인 것을 보이는 것은 지금 배운 게 정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프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린 것처럼 이게 한 점을 잡았을 때 거기에 이제 끼어 들어가는 이제 오픈볼을 잡으시면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잡아버리면 되겠냐면은 이미 이제 V에 대하여 그 V를 X, Y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제 S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반지 이름을 이제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요. 그 현재 3, 4화면도 포함해야 되니까 절대값 x라는 길이와 절대값 y라는 이제 두 길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 길이의 최소값, 그러니까 즉 이제 미니멈 값을 선택을 해주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지름을 갖는 이제 오픈볼이 이제 S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BV 오브 엡실론이 이 S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 V라는 것은 S에 있는 임의의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모든 원소들
S의 원소들. 이것이 내점이다. 끝났습니다. 모든 놈이 내점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좀 더 논드 스페이스가 아닌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리스 스페이스 중에서도 이상거리 공간, 이 디스크리트 매트리스 스페이스를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자꾸 예시를 이제 디스크리트 매트리스 스페이스를 들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매트리스 스페이스는 되게 많아요. 자,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매트리스 스페이스에 관련된 예시를 되게 많이 들어드린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예시를 들기 가장 귀찮은 좀 편한 예시가 디스크리트 매트리스 스페이스니까 이제 이거를 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 뿐이지 매트리스 스페이스는 디스크리트 매트리스 스페이스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큰일 나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디스크리트 매트리스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모든 점이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 그냥 고립점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클로즈 셋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모든 점이 닫힌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이제 이 여기는 점들이 다 이제 열린 집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크리트 매트리스 스페이스에서의 그 임의의 원소 하나짜리 집합 같은 경우는 x를 중심으로 하고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예를 들어 2분의 1 이런 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 그 볼을 중심 x이고 이제 반지름이 이제 2분의 1인 그 볼을 잡아볼게요. 그 볼은 어차피 그 안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원소는 x밖에 없습니다. 왜냐? 거리가 0인 것이 자기 자신이고 1인 것이 이제 전체 자기를 빼고 전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레디어스가 이제 2분의 1인 그 오픈볼을 잡아버린다면은 이 친구는 그냥 한점집합 x가 돼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오픈볼이잖아요. 오픈볼은 오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시 첫 번째에서 봤죠? 오픈볼이 이제 오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 하나하나가 이제 오픈볼로 이제 대응시킬 수 있잖아요. 점 하나하나가 이제 오픈볼인데 이제 오픈볼은 이제 오픈셋이라는 것을 위에 첫 번째 예시에서 증명을 했으니까 점 하나하나 이 모든 점들이 다 이제 오픈셋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네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가 되게 특이한 조건, 되게 괜찮은, 좀 우리가 상상을 좀 넘나드는 좀 특이한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공간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론을 펼쳐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살펴봤고요. 점점 이론을 펼쳐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돼야 하는 렘마가 있습니다. 그 렘마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매트리스 스페이스가 주어집니다. 자, 매트리스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임의의 부분집합 S에 대하여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오픈볼이 이제 현재 오픈셋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픈볼이 이제 한 개 되는 것이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 두 개, 세 개, 네 개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이제 붙여놔가지고 이제 합집하여버린 그런 것도 이제 오픈셋이 되냐?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약간 좀 이제 버거울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과연 유한계, 무한계 이런 논의도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그 덕지덕지 붙이는 것을 이제 유한기뿐만 아니라 무한기로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S가 여기서 X에서 오픈이라는 것과 이 동치 명제가 무엇이냐면요. S는 중심이 VI고 이제 반지름이 이제 RI I인 이런 이제 임의의 볼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볼들을
무한히 합집합한 거 이거와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우리 이게 결국 오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S가 이제 오픈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픈볼 이미 오픈볼들을 이제 무한히 합집합해가지고 그 S를 가득 채울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또는 이제 이 가득 채울 수 있다 오픈볼들을 이제 덕지덕지 이제 붙여놓으면은 이것은 다시 또 오픈셋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잠깐 증명을 하기 전에 소개를 해드릴 만한 게 무엇이 있냐면요. 지금 이 기호가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수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호를 살펴본다면 이제 무한히 합집합한 거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원소 개수를 이제 무한히 합집합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무한 합집합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 생각하기 쉬워요. 아이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보는 것을 쉬운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유니어 i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1부터 n까지의 그 이제 유니온을 계산하신 다음에 그걸 구한 것을 이제 극한을 취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수잖아요. 자연수에서 그냥 리미트 무한대로 보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카운터블 계만 이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냥 언카운터블 계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제가 합집합을 하고 싶다. 라고 말한다면 그걸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표기가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기호를 살펴봐가지고 이제 언카운터블 그런 상황도 이제 커버할 수 있도록 이제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의미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이 집합을 이제 여러 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을 여러 개 모아놓은데 여러 개라는 것이 셀 수 있을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게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이제 단 한 번이라도 걸리면은 이제 모두 이제 모셔버리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이제 다 I에 해당된다면은 그 I에 있는 것들 다 이제 모두 합집합하겠다, 다 모셔놓겠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거겠죠. uncountable gather라도 괜찮을까요? 이해가 됐을지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레마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방향부터 할까요?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면은 이 방향부터 하죠. 아, 물론 방향이 이제 반대편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반대편이 더 쉬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미 써버린 김에 그냥 이쪽부터 하죠. 그리고 사실 방향을 뭐부터 증명할지 되게 약간 중요한 경우가 가끔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그 방향이 이쪽 증명했잖아요. 근데 이쪽 증명인데 반대쪽 증명할 때 이쪽 증명한 걸 사용할 때가 있어요. 특히 귀류법을 사용해가지고 증명할 때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 가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쉬운 걸 증명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명제를 들고 갔을 때 또는 새로운 정리를 봤을 때 그 정리를 증명하는데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지금 써버린 김에 그냥 둘 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S는 이제 오픈이다 보니까 S랑 int S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임의의 원소 X를 꺼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합 X가 이제 int인 거잖아요. 집합 X가 4점이니까 4점의 정의 위에서 여기 스타 하기를 이제 엡실론이 존재해서 서있을 때 하기를 중심 X이고 반지름이 엡실론이 이 친구가 이제 S 안에 들어온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점 X가 각각 이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S 안에 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반지름 엡실론을 잡을 때 그 엡실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심 X에 따라 X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따로 첨자를 써가지고 엡실론 X로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무엇인지 따라서 이제 엡실론이 달라지게 될 건데 아무튼 그런 엡실론이 각각 이제 X에 따라 정이 존재한다. 라는 것은 자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S 이제 모든 이제 내 점의 X에 대하여 당연히 이 중심이 X인 이 오픈볼에는 X라는 원소가 이제 무조건 들어오게 됩니다. X라는 원소가 이제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볼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써놓은 대로 집합 S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싶냐면요. 이 x가 집합 S에 있는 원소에 대하여 이제 가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변에 이제 그 합집합을 걸어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을 각각 이렇게 걸어주시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S인 S에 대하여 X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S인 S에 대하여 중심이 S이고 반지름이 엡실론 X인 이 볼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유니언 S인 S 되어요. S. 근데 지금 이거 보면요. 지금 S에는 원소 X에 대하여 그냥 집합 S를 계속 합집합한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자명하게 이 친구는 S가 되겠죠. 그리고 왼쪽도 볼게요. 왼쪽 여기 지금 현재 한 점 X를 가져오는 건데 지금 X를 얼만큼 가져올 거냐? 집합 S에 있는 모든 원소 X를 가져올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모든 점들 다 합집합하게 되니까 이 친구는 너무 자명스럽게 여기가 이제 집합 S가 돼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얘도 집합 S가 돼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친구도 이제 집합 S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가 S에 있는 모든 점이 되어요. C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은 것은 오픈볼에 이제 무한합집합 해가지고 그것을 S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였으니까 이 증명이 완료된 거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증명 완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쪽도 보도록 할게요. 반대쪽. 반대쪽은 좀 더 쉬워요. 이번에는 그 이제 오픈 볼들이 이제 덕지덕지 이제 무한계 붙여놓은 것을 이제 오픈이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오픈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게 정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임의의 그 조그마한 반경이 이제 볼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집합 원래 집합 S에다가 쏙 들어온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죠. 일단은 가정한 것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한 것을 위해서 여기 저기에서 임의의 원소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이것은 가정에 위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음. 자, 이랬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지금 이 친구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이제 합집합이란 말이에요. 합집합에 있는 원소라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결국에 이 합집합에 이제 걸리는 이제 모든 원소들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따라서 적어도 이제 한 개는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가 포함하는 그 걸리는 딱 하나의 의미의 그 원소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I가 있어야겠죠.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I는 첨자리 집합이에요. 첨자 집합. 그래서 이제 무한히 다 합했다라는 것을 이런 뜻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x가 이 오픈 볼 안에 이제 원소가 돼버리는 그런 이 i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집합 x가 여기 안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오픈 볼이 오픈인 거.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오픈이기 때문에 시 오픈셋이죠. 오픈셋이므로 여기 디스트하기를 이제 반지름 엡실론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이 중심이 x인 이 볼이 이 집합에 쏙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계속 밀어넣을 수 있는 이 집합이 있을 것이고요. 참고로 이 볼 같은 경우는 집합 S 이제 부분 집합이죠. 이것을 그냥 알고 있는 거고요. 오픈셋이니까 이것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다시 살펴보게 된다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S의 임의원소 X에 대하여
반지는 이제 에플론이 존재해서 그 X가 X 중심으로 중심이고 이제 장 근방에 이제 볼을 잡았을 때 그 볼이 이제 S에 쏙 들어온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인 것을 해보고자 하면요. S가 오픈셋인 것을 보였어요. 끝.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오픈인 것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냥 정의를 활용해서 쓴 거였죠. 자, 되게 중요한 lem마고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무한히 이제 오픈볼에 덧지르지 붙여놓은 것이 이제 오픈셋이 된다. 반대로 근데 오픈셋이라면은 만약 S가 오픈셋이라면은 이 그 오픈볼로도 이제 갈아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클로즈셋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것을 그냥 애초에 리콜을 해버리죠, 그냥. 그냥 위에서 가져올까? 에스파. 에스파가 이제 무슨 의미였냐면요. 에스파는 가장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클로즈 서브셋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서버까지 그냥 빼죠. 자, 이것을 지난번에 증명을 했었죠. 되게 좀 어렵게 증명한 게 기억나네요. 다시 한 번 더 의미를 살펴보자면요. 이제 S 클로저 같은 경우는 현재 집합 S를 포함하고 있는 이 닫힌 집합 중에 되게 일부분인 거예요. 그냥 닫힌 집합 중 대표적인 그냥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S를 포함하는 닫힌 집합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실수 전체 집합도 이제 닫힌 집합이 될 거고요. 얘보다 큰 이제 그냥 닫혀 있는 이런 구간을 살펴본다면 당연히 무수히 많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이 S의 클로저 이것을 왜 하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은 가장 작기 때문이거든요. 그 되게 많은 이제 클로즈 셋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작은 클로즈 셋을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 목표는 이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대. 자, S 인테리어 들여다보는 집합이 이번에 가장 큰 오픈셋인 것을 보이려고 해요. 이번에는 S를 포함한 게 아니라 S에 포함되는 S의 부분 집합인 그런 것을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합 S가 있었을 때 이 집합의 S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가장 큰 오픈셋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게 int S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오랩. 자,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전에 공간을 도입하는 걸 까먹었네요. 자, 매트리스 스페이스가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S의 임의원소 S에 대하여 첫 번째 음, int S라는 이 새로운 집합, 그냥 이 집합이 X에서 오픈이다 라는 것을 보이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가끔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int s가 이거 오픈인 것을 그냥 데피니션에서 자명한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그 int s가 이제 s랑 같을 때 이 집합 s를 이제 오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합 s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요. 저는 이 집합 s에 대해 논했을 때 이 집합 s의 이제 내점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내점을 살펴봤을 때 이 모든 점이 이제 S에 있는 모든 점이 다 내점이 돼버린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집합 S를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int S라는 그 새로운 집합, 이 집합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되게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 만약에 오픈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S의 부분 집합 중에서 가장 이제 큰 거,
큰 오픈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보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S의 이제 부분집합 U에 대하여 이 U가 오픈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 부분집합 중에서 이제 오픈 셋을 이제 다 모아봤어요. 그럼 이 모든 오픈 셋들은 다 인트 오브 S 이제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이 인테리어 오브 S가 가장 이제 라지스트라는 것을 여기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괜찮겠죠? 지금부터 이 두 개를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되게 증명이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못 꺼내면 되게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int A야 int B를 비교해 봤을 때 부분집합의 관계는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넷점의 정의 있잖아요. 넷점의 정의에서 너무나 자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그려보세요 한번. 나는 엄밀하게 증명하고 싶다 하세요. 저는 넘어갈게요. 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런 태도 좋아요. 사실 태도는 좋은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시간이 길어지면 되게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들만 지금 최대한 뽑아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의 다 들으려고 해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연구하는 거 되게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서의 이 점이 있다면은 int of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안으로 끼어드는 볼이 있었을 때 이 볼은 당연히 이제 B에 들어오겠죠. 당연히 여기 안에 4점이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당연히 포함될 거고 이런 점은 여기 4점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다 여기 있는 이제 이런 오픈 이것들만 보게 될 건데 아무리 여기가 이제 B가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도 당연히 포함된다. 인트 관계는 별로 똑같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좀 별로다 라고 하라면 증명하세요. 네, 저는 이것을 그냥 적극적으로 이제 정의 위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이제 별로 바로 나오거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1번을 증명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가 이제 오픈인 것을 보이기 위해니까 이제 이 집합의 이제 모든 점이 이제 내점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int of s 이제 임의 원소 x에 대하여. 근데 이렇게 써보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x가 현재 4점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4점이기 때문에 이 집합 x로 이제 쏙 끼워 넣을 수 있는 엡실론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위에 썼던 이 노트 위에서 양변에 이제 인트를 씌워도 이 포함 관계는 똑같죠. int of bx 엡실론 이거랑 int of s 이런 포함 관계는 똑같이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현재 오픈이잖아요. 이것을 또 첫 번째 예시에서 지금 증명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오픈인 것을 여기서 활용했다면요. 인트를 씌워도 당연히 원래 거와 이제 똑같은 값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지금 결론 볼게요. 이렇게 제가 쓰는 순간 뭐가 되었냐면요. int s라는 어느 집합의 이제 원소 x에 대하여
그 반지름 엡실론이 존재해가지고 그 엡실론 볼이 인트 x에 쏙 들어가요. 그럼 뭐겠어요? 뭐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점화는 즉슨 얘가 오프닝과 똑같잖아요. 모든 이 자음 x가 이제 4점이라는 것을 보였으니까 이것이 오픈인 것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끝.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더 쉬워요. 지금 가정이 무엇이냐면요. S 이제 부분집합 이제 U가 있을 때 이제 U가 이제 오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여기 노트 위에 노트를 써주신다면요. 이거랑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U가 오픈인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은 int U랑 이제 U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U가 이제 int of S 이제 포함된다라는 지금 이 제가 원하는 저것을 바로 증명이 완료되었네요. 따라서 이 두 개로 이제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냐면요. 이 두 개로 int of s라는 것이 이제 가장 largest open set contained in S, 그러니까 S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오픈셋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 이 두 개의 친구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맥락으로 다 살펴봤고 이제 끝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오픈셋과 클러스터 둘 다 배웠죠? 둘 다 배웠으니까 이 두 개 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되게 약간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되니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 오픈셋과 클러스터 두 사이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이거 살펴보고 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프로포지션 그것까지 본 다음에 예시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파이팅입니다. 저도 파이팅. 나누고 파이팅. 자, 어떤 점을 알 수 있냐면요. 자, 매트리스 스페이스가 이제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쓰기 귀찮다. 근데 이거 안 쓰면 큰일 나요. 이 공간이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간을 명시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집합 S가 이제 오픈이라는 것은 이제 그와 동치명제 무엇이냐면요. 이 친구의 여집합 이 친구가 이제 닫힌 집합이다라는 것과 동치거든요. 그리고 얘나 얘랑 똑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는 이기호보다는 이기호를 더 먼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 이거 제가 이렇게 써버리면은 전체 집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 친구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좀 증명하거나 연산을 할 때는 이 친구가 좀 더 이제 연산의 과정에서 좀 더 편하기 때문에 다 섞어 쓰는 편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띠오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다른 여러분 서적을 보신다면은 여러 가지 서적들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게 뭐가 있냐? 뭐 아무튼 이 해석계론 이제 해석학 관련된 서적을 살펴보신다면은 대부분의 이제 서적들 절반 정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배웠던 이제 오픈셋 있잖아요. 이것을 당연히 정의를 해요. 이것을 뭐 정의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오픈셋의 여집합이 이제 클로셋이다 라고 정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되게 정의는 간략해져요. 왜냐? 여집합이 이제 클로스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제 끝나버린 거죠. 음. 근데 그렇게 하면 단점이 무엇이 때문에 이 클로즈드에 되게 그 명확한 그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그 숨어있는 의미, 그 극한값이 다시 그 집합 S에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극한값을 집합 S라는 스타일로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먼저 정의로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개가 같다. 그럼 동치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과 클로즈의 반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집합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반대가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정의는 간단해지만 이제 미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택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수업이나 다른 정보 분석 본다면은 반대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띠오립을
이제 정의를 채택한 다음에 아까 제가 예전에 그 정의를 채택한 것을 당연히 이제 명제 또는 정리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그냥 관점의 차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겠죠? 네, 괜찮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띠오렘을 증명하는 건데 약간 오늘 수업 중에서는 이 띠오렘 증명하는 것이 가장 만만치 않을까? 만만치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약간. 근데 그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음, 이번엔 뭐부터 걸까요? 이번에는 반대쪽부터 볼까요? 아, 싫어요. 그냥 이쪽부터 볼래요. 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S가 일단 오픈이라는 가정이 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클로스인 것을 여집합이 이제 클로스인 것을 보여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집합에 있는 임의의 수열을 가져오시고요. 그랬을 때 제가 가정하기를 이 xn의 극한이 x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극한이 존재하는 이런 x1, x2, x3 이런 수열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언제? 어디에서? S 여집합에서. 그랬을 때 이 S 여집합이 이제 클로스인 것을 제가 보이고 싶다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S의 극한이 극한도 마찬가지로 S 여집합 안에 들어온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자, 이것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보이는 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여집합에 있는 그냥 여집합을 다루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집합을 다루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집합의 연산에서 좀 여러 가지 논리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질 텐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비교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결론을 이제 부정해가지고 assume that x가 이제 반대로 s의 원소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런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 대충 집합 S가 이제 S의 여집합 이렇게 있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안에서 제가 지금 수열 X1, X2, X3 이런 것들 다 잡아놓고서 극한은 현재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집합 S는 오픈이잖아요. 오픈이다 보니까 이 S를 근방으로 이제 엡실론 근방의 볼을 잡았어. 이 볼이 이 집합 S 안에 쏙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의 위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픈이기 때문에 then 자 엡실론이 존재해서 중심이 X고 이제 반지름이 엡실론인 이 볼이 S 안에 들어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픈인 것이 애초에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활용한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조건이 이제 X에는 이제 X를 수렴하잖아요. 그럼 수렴한 정의를 이제 살펴보신다면은 xn이 현재 x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xn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은 중심의 x이고 반지름의 엡실론이 그 볼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이제 x를 수렴한다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근데 현재 이거에 비해서 이 친구는 이제 s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xn이라는 것이 이 집합 s에 이제 원소가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xn은 s의 원소이면서 s의 여집합의 원소예요. 왜? S하고 S 여집합은 교집합이 공집합이 디스조인트 유니언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전체 집합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있었을 때 이 두 개 위에서
and 써줘야죠. 영어 문법. 자, xn이 s 여집합에도 포함되어야 되고 이제 s에도 포함되어야 되는 그건데 이거 두 개 교집합이 공집합이잖아요. 따라서 바로 이제 모순이 발생하겠습니다. 공집합 안에는 원소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가정이 틀렸다는 거고, 따라서 이 집합 X, 이 원소 X가 이제 집합 S의 여집합 안에 들어오니까 얘가 이 여집합 안에 원소가 들어오면서 결국 클로스의 정의를 만족하게 되면서 클로스드인 것이 증명이 완료되었어요. 괜찮을까요? 그럼 반대편만 보면 끝나겠죠? 이 반대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집합이 이제 클로스드인 것을 가정하고 이제 오픈인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바로 이제 오픈인 것을 보이는 것은 이제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집합 S가 오픈이 아닌 거. 그러니까 오픈이 아니니까 뭐라는 거야? 오픈이 아니라고 얘기할게요. 저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픈의 반대가 이제 클로스드인 것은 임의적으로 맞지만 이제 오픈이 아니면은 클로스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S가 오픈이 아니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의할 점은 난 오픈이니까 S가 클로스드라고 가정하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오픈하고 클로스드는 애초에 제가 정의를 한 바가 약간 반대가 되는 느낌도 들 수 있겠지만 사실 정의치 다르죠. 그리고 오픈이면서도 클로스드인 게 있을 수 있고요. 오픈이 아닌데 클로스드 있을 수 있고 오픈인데 클로스드가 아닐 수도 있고 오픈과 클로스드 둘 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집합 관계에 있을 때 그 오픈과 클로스드를 다시 논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띠룸에서 말하는 거지 별도로 오픈의 반대말이 클로스드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살펴보게 되었고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느라 잠깐 좀 버퍼링이 있었네요. 그래서 S가 오픈이 아니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클로스의 정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픈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써야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S에서 인트 그러니까 내 점을 제외한 이런 데에다가 이런 곳에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 원래 만약 이게 지금 나도오픈이 아니라 오픈이라면은 X 이 원소가 인트 X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오픈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인트 외 이외에 그 다른 데 원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번에 엡실론을 그냥 n분의 1을 적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중심 x이고 이제 반지름이 이제 n분의 1이 이 볼이 절대로 집합 S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왜냐? 여기 있는 중심이 되는 이 x라는 것이 절대로 이제 인트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볼 같은 경우는 S 안에 쏙 들어올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몇 점이 아니니까 계속 설명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이 친구의 의미를 좀 살펴보신다면요. S에 없다, S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것은 S의 여집합에 이제 원소가 무조건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bx n분의 1과 S 여집합 그것에 교집합에 이제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제가 지금부터 vn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과 똑같죠? 이거는 이제 다시 설명하자면은 S의 이제 부분집합이 아니라라는 것은 S에 다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S 여집합에 무조건 원소가 하나로 존재해야 된다. 라는 이거 그것을 제가 Vn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좀 더 이제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게 된다면은 중심이 X이고 이제
반지름이 이제 n분의 1인 그런 이런 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Vn이라는 원소가 쪽 안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음,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제 가정하기를 S의 여집합이 닫혀 있다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활용하게 될 것이냐면은 이 Vn을 쫙 늘어뜨려 볼게요. 그러면 Vn은 현재 S의 여집합에 있는 수열이 되겠죠. 이랬을 때 V1, V2 이 친구들은 S의 여집합에 있는 그 항이 될 것이고 이 친구의 극한을 제가 임의로 그냥 V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뭐라는 거야. 이 극한은 뭐야? X로 수렴하겠죠. 왜냐? 이 VN이 여기에는 원소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여기에 이제 레디어스가 이제 반지름이 거의 0으로 수렴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VN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로 가겠어요? 중심이 X로 다가가게 되겠죠. 따라서 극한은 이제 X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극한이 X이고 여기에서 지금 이 친구가 현재 클로스죠. S의 여집합이 클로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저기 있는 S의 여집합에 있는 그 임의의 원소에 대하여 그 원소가 수렴한다면은 수렴하는 그 값은 무조건 S의 여집합의 안에 들어가는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첫 번째 이제 배포치는 거에 비해서 이제 X는 S의 원소가 되고요. 두 번째 배포치는 것에 비해서 X는 S의 여집합의 원소로 됩니다. 와우, 되게 신기한 일이 발생했죠. 그리고 모순이 나온 것 같네요. X는 첫 번째 별에 비해서 S의 원소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 별에 비해서 S의 여집합이 있는 원소가 돼야 되는데 두 개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X라는 그 원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순 발생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S가 낫오픈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픈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완료가 되었어요. 괜찮을까요? 오늘 한 증명 중에서는 가장 좀 난이도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써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매트리스 스페이스 안에서 이제 S가 오픈이라면 거기 여집합이 이제 클로스다라는 얘기는 주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무엇이냐면은 이제 오픈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클로스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되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끔 개념이 헷갈려가지고 이런 거를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위험한 발언.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 방금 나온 띠오림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명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매트리스 스페이스 안에서 이론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공집합과 이시 전집합. 이것을 모두 이제 오픈셋입니다. 이것도 쓸까요? 오픈셋이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클로즈셋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픈셋이면서 클로즈드인 거, 오픈이면서 클로즈드인 사례가 이렇게 존재하네요. 그래서 오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클로즈다라는 것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발레가 있네요. 이거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이 집합 X라는 것이 이제 오픈이면서도 클로즈인 것은 너무 자명하죠. 오픈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이제 모든 점이 4점이잖아요. 왜냐 그 조그마한 이제 엡실론 볼을 잡았을 때 엡실론 얼마나 크게 잡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X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전체 집합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픈인 것도 너무 자명하고 이제 클로즈인 거 이 여기에서 그냥 임의로 이제 수렴하는 수를 잡았을 때 그 수열을 무조건 이 전체 집합 S 안에 무조건 들어올 거잖아요. 따라서 클로즈입니다. 얘가 오픈이면은 얘 여집합인 이제 이것은 클로스가 될 거고 얘가 클로스니까 이제 얘 여집합은 이제 오픈이 될 건데
따라서 이제 공집합도 이제 클로스이면서 오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1번 증명 끝났네요. 너무 쉬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오픈인데, 오픈들을 이제 무한합집합해도 이제 오픈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한이니까 이 첨자집합 이걸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이거 사용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언카운터블 게이트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i는 1부터 이제 n까지 이제 무한 교집합 또는 해가지고 리미트 보내거나 아니면은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기호를 안 쓴다고 했어요. 그건 이제 카운터블 게이트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의를 이해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호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언카운터블 게이트 개수도 합해다 라는 의미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써야 될 것입니다. 얘가 오픈이다 라고 한다면은 얘를 이제 무한계로 합집합한 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오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오픈의 경우는 이제 교집합에 대해서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교집합일 때는 이제 무한계는 되지 않고 유한계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한계를 가능할 때는 어떻게 서술하면 되냐면은 두 개만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가능하다고 일단은 보이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세 개나 네 개, 다섯 개일 때는 귀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유언과 루트 이것이 둘 다 이제 오픈일 때 그 두 개의 이제 교집합, 그러니까 오픈셋, 유한계 오픈셋들이 이제 교집합은 오픈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클로셋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클로셋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집합을 취하면 되잖아요. 만약 얘가 이게 오픈이라면은 이 중에 여집합은 이제 클로스일 거고, 클로스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집합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로스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얘랑 그냥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클로스는 이제 반대로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유니언에는 인터세션이 되겠죠. 모두 아이디어예요. 이번에는 fi, 이 친구가 이제 클로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클로스 있을 때 이번에는 무한 인터세션, 무한 교집합, 이 친구도 닫혀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2번하고 4번은 거의 동치라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증명했던 이 띠오렘에 위해서 바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똑같이 이제 3번을 바탕으로 5번을 서술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F1과 F2가 사실상 이 친구들 여집합으로 이해해주면 되겠죠. 이 친구가 클로스예요. 얘가 닫혀있다면은 그것의 합집합, 유한계 합집합을 한 것도 클로스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픈셋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 합집합 시키면은 이제 오픈된다. 그리고 교집합을 할 때는 당연히 유한계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하다면 이 클로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계를 교집합 시켜도 이제 클로스가 된다. 대신에 유 합집합은 이제 무한계는 안 되고 유한계만 할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두 개 이제 2, 3, 4, 5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카운터 에기젠플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자명하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번, 그리고 2번하고 4번이 동치고 3번하고 5번도 동치라는 것은 클리어예요. 너무 자명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자명하다고 썼다가 되게 틀릴 수 있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 띠오레미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주는 것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 마음 편하는 게 좋을 거예요. by 위쪽에 있는 띠오렘,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렇게 서술할게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2번하고 3번 이 두 개가 이제 만족한다는 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클로스보다 오픈인 것을 오늘 오픈 공부했으니까 오픈인 것을 증명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4, 5번 증명해도 되는데 그냥 오픈으로 갈게요. 이번엔. 음. 그래서 일단은 현재 오픈인 것이 이제 무한합집합이 이제 오픈이다라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을 오픈인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한다면은 저 무한합집합한 거에 원소 이제 x를 꺼낸다면은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오픈인 것을 보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픈인 거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4점인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잡았을 때 이 점이 4점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전에 이 의미를 살펴보세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결론적으로 합집합을 이렇게 씌울 때 결코 이제 UI에 이제 걸리는 순간 그 원소를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아니, 빼버린다는 것이 일단 그걸 다 이제 골라내가지고 그걸 다 모아놓은 것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에 걸리는 원소 하나가 무조건 존재하겠죠. 이 무한합집합에 이제 X라는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한 원소에는 X가 존재해야 됩니다. 썼을 때 하기를 X가 UI에 이제 들어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가 이제 UI에 최소한 하나는 걸린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 UI는 우리 가정을 하기를 오픈이죠. 오픈이다 보니까 엡실론이 존재해서 그 UI에 끼어드는 중심이 X이고 이제 반지름의 엡실론이 그 볼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UI는 결국 합집합할수록 계속 집합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UI도 포함될 거고요. 따라서 인터섹션, 아니 유니언 I in I에다가 UI 여기에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결론만 보시면요. 이 무한합집합하는 원소 X에 대하여 엡실론이 존재하기를 거기 사이에 끼어드는 이제 오픈볼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집합 사이에 다시 끼어드는 오픈볼이 존재하는 거예요. 중심이 X인.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바로 결론 났죠? 이 친구 오픈이에요. 증명 끝. 됐죠? 그럼 이제 3번만 증명하면 되겠네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기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유한계 인터섹션일 때 이제 결국 그것도 똑같이 오픈된다 라는 가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오픈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x를 꺼내요. 그 x가 다 이제 인테리어 포인트 4점이라는 것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자, 저 친구 인터섹션에 원소 하나 가져와요. 그렇다면은 일단 여기 x에 대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U1과 U2가 각각 이제 오픈이잖아요. 그것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오픈인 것을 활용해서 여기 지스타하기에 엡실론 1이 이제 존재해서 여기에서는 엡실론 1짜리 이제 볼을 잡았을 때 이것이 U1 안에 이제 쏙 들어오게 하듯 이번에 엡실론 2가 존재해서 엡실론 2짜리 볼을 U2로 끼어들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왜냐? U1과 U2가 이제 오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두 개 다 성립하기 위해서 이제 엡실론을 딱 하나로 이제 성립하고 싶은데 테이크 엡실론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개 이제 엡실론 1, 엡실론 2 이 두 개의 값보다 이제 그 중에서 최소값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 두 개 중에서 최소값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미 어떠한 양수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bx 오버 엡실론은 위에 정의에서 u1에도 포함되고 u2에도 포함돼요. 따라서 얘는 u1에도 포함되고 u2에도 포함되니까 두 개 인터섹션에도 포함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U1 요집합 U2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 정의를 해보자면요. 그 U1 요집합 U2에 대하여 엡실론이 존재해서 어느 한 볼이 여기 안에 끼어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끼어드는 그 볼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 이 그 정의에 의해서 오픈이다. 끝. 어렵지 않죠. 그리고 위에 띠오림을 사용해 주신다면요. 바로 이 다섯 개가 다 같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괜찮겠죠? 음. 그리고 이 다섯 개를 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되게 재밌는 얘기 있거든요. 이 1, 2, 3번들 있죠. 그냥 임의로 그냥 아무 매트릭스 스페이스가 아니라 1, 2, 3번을 만족시키는 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한 만족시키는 음, 이 원소들로 이루어진 그런 집합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입니다. 음. 그래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있는 그 모든 멤버들의 그 원소, 그것들을 이제 오픈으로 정의를 해버리고요. 강제로 지금 여기 사용하는 프로퍼티 이 세 가지만으로 이걸 만족시키는 이제 공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제 위상 공간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다시 클로셋 아니면은 그 인테리어 또는 인테리어 그리고 클로저 이런 것들 다 이제 다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네, 되게 특이한 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걸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트릭스 스페이스 말하는 거리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매트릭스 스페이스는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니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말하는 이 거리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 논할 수가 없는 그런 공간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은 집합론적인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가지고 증명할 때 써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예시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 같은데 걱정되네. 어떤 예시를 보려고 하냐면요. 여기 이제 3번과 5번에서 현재 유한계일 때 가능하다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무한계일 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과 관련해서 제가 만약에 이제 un을 마이너스 n분의 1부터 n분의 1까지 이제 오픈 인터벌을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이것에 이제 유한 교집합을 이제 오픈일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무한 교집합해버리면은 그건 깨지게 됩니다.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물론 이거에서는 이 정도도 무한계로 되겠죠. 아까 톱 트리시퍼 써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카운터블 계로 이제 유인이 나오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을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설해 보신다면요. 무한히 교집합해요. 그러면 남는 원소는 뭐가밖에 없겠어요? 0밖에 없겠죠. 0 한정으로 이루어진 집합은 오픈이 아니죠. 왜죠? 라고 말한다면은 0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아무리 그 엡실론 반경의 볼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 엡실론 볼이 0이라는 원소 딱 하나에다가 안에 쏙 들어올 수 없겠죠, 절대로. 그런 의미로서 이것은 not open입니다. 자, 발레가 될 것이고요. 무한에 대해서. 다섯 번째 명제에 대해서 그 발레를 들어오신다면요. 이번에 fn을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닫힌 집합을 잡아야 되니까 n분의 1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닫힌 집합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이것은 닫혀있다는 것은 되게 자명하고요. 당연히 이제 합집합을 할 건데 이제 유한계를 합집합하면은 당연히 이제 클러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무한 합집합을 해버린다면요. 그게 깨져요. 무한 합집합 해버린다면요. 여기 이제 무한으로 갈 거잖아요. 무한으로 가는데 0을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0보다 초과되는 0보다 큰 그런 구간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픈이잖아요. 오픈이고 오픈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절대로 이것은 클로즈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 클로즈를 취하게 된다면은 결국 이 0이 이제 포함돼야 되는데 0이 포함되지 않잖아요. 이 0이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친구들은 클로즈다 극한점이 이제 0도 있었는데 0이 없잖아요. 이렇게 발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유한 클러스터에서는 교집합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계가 되게 무한계로 되거든요. 유한계뿐만 아니라 무한계로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관련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적용할 수 있냐면요. 다시 여러분들이 1강에서 배웠던 되게 예전 일이죠. 카운터블 셋과 언카운터블을 우리가 배웠을 때 다시 우리가 얘기를 했던 되게 중요한 집합이 있습니다. 칸토 셋. 되게 오랜만이죠. 칸토 셋, 이 C라고 말하는 것이 이 친구가 닫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위에서 했던 4번 네 번째 그 명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칸토셋이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렇게 있었을 때 3등분을 해가지고 이만큼의 이제 구간 있고 이만큼의 구간을 이제 가운데 빼버리고 이런 식이 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 개에 대해서도 똑같이 3등분을 하고 이렇게 각각 구간을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중간을 가운데 빼버리고 칸토스 기억나나요? 각각의 집합들을 제가 이제 C1, C2 이런 듯이 표현을 했는데 그 집합이 어떻게 되냐면은 0부터 3분의 1까지 그리고 유니언인데 디스턴스 유니언이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했죠. 그 다음에 3분의 2부터 1까지 이렇게 되었고요. 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클로스드의 유한계 합집합하면은 클로스죠. 몇 번에 비해서 5번.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가 써보기를 0, 9분의 1, 9분의 1부터 9분의 2 없고요. 9분의 2, 9분의 3. 중간에 다 빠졌죠. 그 다음으로 9분의 6, 9분의 7, 9분의 8, 9분의 9, 그러니까 1. 이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클로즈 셋에 이제 4개를 합집합한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로스예요. 똑같이 유한계를 이제 합집한 거니까 될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C가 정의되기를 어떻게 했어요? C는 CN이라는 것에 무한 규집합을 시켜버렸죠. 근데 클로스는 무한 규집합을 해도 클로스가 된다는 것을 위에 프로포션 4번이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명제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시 한번 칸토어셋을 살펴보도록 했고요. 칸토어셋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6의 닫힌 집합이다. 6의 닫힌. 현재 0부터 1까지 있는 이 구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6의 닫힌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닫힌 집합이 이래서 나오게 된 거고 추가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자면 컴팩트입니다. 컴팩트는 6의 닫힌 집합인데 컴팩트 조건까지 덧붙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어떻게 수업이 좀 길어졌네요.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지금 졸려요. 지금 몇 시냐? 지금 저는 지금 곧 1시거든요. 1시가 오후 1시간에 새벽 1시에요 지금. 되게 지금 저도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왜냐면은 일 갔다 와서 밥 먹고 지금 바로 찍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지금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찍으면서 좀 몸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파이팅입니다.
자, 이런 얘기 왜 했냐? 다시. 지난번에 이제 유리수의 집합의 이제 댄스, 그 유리수의 조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유리수 집합 같은 조밀성 어떻게 얘기했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두 실수를 가져오더라도 두 실수 안에는 이미 그 어느 유리수가 무조건 하나 존재할 것이다.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두 수를 가져오더라도 그 사이는 무조건 유리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댄스라고 얘기했어요. 조밀하다. 근데 정확히 조밀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걸 조밀하다는 걸 정리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매트리스 스페이스가 주어지고요. 지금 마음 같아서만 이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쓰고 싶거든요. 자, 왜냐면 이 정의는 이상 공간에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아무도 그렇다고요. 우린 이상 공간을 다루지 않고 매트리스 스페이스만 다룰 거니까 여기에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 댄스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집합 S 이제 클로저를 취했을 때 그것이 집합 X가 된다. 그러니까 클로저가 이제 집합 S를 모두 덮어버린다면은 이 집합 S가 S에서 댄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민하다 이 뜻이겠죠. 이제 반대로 어리석어 댄스하지 않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S의 클로저를 이제 구한답니다. 그 친구의 이제 인테리어를 구해도 그것이 공집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집합 S는 뭐라 부르냐? nowhere dance라고 부릅니다. 자, 25 같이 할게요. 25고. 자, 우리 유리수 집합. 얘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친구의 클로즈 치아 만든 같은 집합할 때 했어요. 실전집합이 돼버리잖아요. 조밀성에 의해서. 자, 이런 의미에 의해서 이 친구의 위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 유리 전치집합은 실수해서 조밀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Z가 있겠습니다. Z 이제 클로저 취해주면 뭐가 됩니까? Z의 클로저를 취해주면 뭐가 돼요? Z는 닫힌 집합이니까 클로저 취해도 Z가 됩니다. 근데 거기 인트를 씌워보시다면은 이제 Z의 이제 내점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공립적으로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점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볼을 잡았을 때 그 볼이 절대 끼어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공집합이 떠버리기 때문에 이 Z는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nowhere dance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댄스라는 의미까지 이렇게 오픈과 클러스터, 인트랑 이제 클로저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었을 거고요.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오픈셋과 클로셋 이 두 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앞으로 좀 깊게 다뤄야 되는 집합들 중에서는 약간 이거고 이거는 기본이고 약간 좀 난이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연결 집합, 커넥티드 셋과 이제 컴팩트 집합, 이제 옹골 집합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있는데 옹골 집합과 컴팩트 집합 같은 겁니다. 아무튼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연결 집합이 좀 비교적 쉽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연속성과 가가지고 연결 집합이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좀 더 어려운 내용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컴팩트 초반에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기 쉽지 않고 되게 어려운 내용이 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다룰 집합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보다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각오를 한 다음에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 앞에 있는 내용은 진짜 기본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겠죠. 제가 숙지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예시들을 들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시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